혹시 어릴 때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막 웃고 떠들는데 혼자서만 방 안 분위기를 싹 살피고, 아, 지금은 이 말을 해야겠다.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런 걸 계산하고 있었던 적 없으세요? 그게 뭐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죠. 그냥 누군가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어른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을 딱 보는데, 이거 완전 내 얘기 같은데? 하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어쩌면 여러분은 친구들이랑 약속 잡는 거 대신에 저녁 식사 준비를 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고요. 놀이터에서 노는 거 대신에 동생을 돌봐야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막 불안해지면서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죄책감 같은 거 느끼세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되게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감정, 이게 사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던 분들한테 정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핵심적인 신호거든요.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이 다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남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어린 아이로 살아볼 기회가 그냥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심리학은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녔던 그 복잡한 감정들에 아주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그 경험에 심리학이라는 언어를 한번 입혀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게 바로 내가 왜 그렇게 느끼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부모화라는 거예요. 이건 1973년에 처음 나온 말인데 이름 그대로 아이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현상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이가 원해서 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주변 어른들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생긴 그 빈 공간을 아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메꿔라만 했던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가짜 성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겉보기엔 굉장히 어른스러운데 사실 속에서는 내면의 아이가 성장을 멈춰버린 상태인 거죠. 이건 진짜 성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숙이라는 옷을 입은 생존 전략에 가까워요. 생각해 보세요. 어른처럼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법은 일찍 배웠을지 몰라요. 근데 정작 내가 슬플 때, 내가 화낼 때, 내 감정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게 가짜 성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그냥 어릴 때 힘들었지 하는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요. 우리 뇌와 몸에 진짜로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1만 7천 명 이상이 참여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 에이스 연구인데요. 이 숫자 1만 7천 명,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절대 몇몇 개인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에이스의 연구가 뭘 밝혀냈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어린 시절에 힘들고 부정적인 경험, 즉 ACE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심지어 심장병 같은 신체적 질병에 걸릴 위험이 정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우리 뇌에 위험 경보기 역할을 하는 편도체를 너무 예민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뭐랄까 항상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생존 모드로 세팅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힘든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전부 다 상처고 약점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길러낸 여러분만의 진짜 놀라운 초능력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생 와, 넌 이게 장점이야 라고 칭찬받아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생존 전략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정말 독립심이 강해. 이 칭찬. 사실 그 이면에는 누구한테도 기댈 수가 없구나를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과잉 자립심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 기분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그 뛰어난 공감 능력? 그건 어쩌면 항상 주변의 위험 신호를 살피던 초각성 상태의 결과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늘 다른 사람 비위를 맞추고 부탁을 거절 못하는 모습. 이건 그냥 착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만족시켜야 내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깊은 두려움에서 나온 수능 반응. 영어로는 burn response라고 부르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 만들어진 이 생존 패턴들이 지금 어른이 된 여러분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잠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 항상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챙겨주느라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 없으세요? 또 회사에서 몸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는 말에 거절 못하고 네 라고 대답하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수능 반응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유일하게 내가 아무런 가면도 쓰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누가 집에 오는 걸 극도로 불편해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 어른들은 아마 칭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나이에 비해서 어쩜 저렇게 어른스러워? 애들군이 같네? 근데 그 칭찬 뒤에는 사실 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어른들 입장에선 이 아이는 우리를 귀찮게 안 하고 혼자서도 잘 해내네. 참 편하다. 이런 속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연구자들은 이걸 어른화 편견이라고 불러요. 아이의 생존 기술, 그 가짜 성숙을 그냥 좋은 성격으로 포장해버리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뭘 잃어버렸는지는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모든 걸 다 버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떤 건 이제 여러분의 진짜 강점이 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건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되는 너무 무거운 갑옷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엄청난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힘든 경험이 진짜 백이 강점을 만들어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능력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깊이 공감해주는 그 마음. 그건 이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둘을 구분해내는 것. 여러분의 진짜 강점과 예전에는 나를 지켜줬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갑옷을 구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하면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습관. 그냥 쉬고 있는데도 드는 그 죄책감. 그리고 내가 쓸모 있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믿음. 이 모든 게 이제는 정말 내려놓아도 괜찮은 갑옷입니다. 그럼 이 무거운 갑옷 대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요, 놀랍게도 뭔가를 막 고치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첫 단계는 바로 애도하는 겁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거나 억지로 나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잃어버렸던 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줘야 해요. 애도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보호받고 실수해도 괜찮고 걱정 없이 그냥 신나게 뛰어놀았어야 할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했구나. 어른의 짐을 지느라 그러지 못했던 내 안의 그 어린 아이를 지금의 내가 알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애도입니다. 그리고 이 애도를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슬픔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답게 사랑받고 보호받고 싶었던 그 아이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를 좀 알아봐달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신호인 거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단 한 번도 달려 있었던 적이 없어요. 유능해서, 강해서 뭔가를 해결해줘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해도, 그냥 여러분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안정기지가 되어주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완벽한 요새가 되려고 애쓰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진짜 안전한 곳은요, 더 많은 걸 해내고 더 유용해져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 더 이상 내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해.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안정기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요?